그때 남자는 위태로운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. 일촉즉발 상황에 경찰과 구조대원들은 물론 시민들 역시 가슴을 졸이며 남자를 지켜봤다는데요. 제목 예측이 있습니다. 그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대충 한 1시간 정도 있었을 거예요. 그런데 사건 8분 전 남자의 연락을 받은 지인이 있었습니다. 약간 격앙돼 있는 상태라고 해야 되나? 자기는 이제 옥상에 가서 뛰어내릴 거다. 석연치 않은 얘기에 곧장 현장에 달려갔다는 예진 씨 부부. 경찰관이 이제 계속 팔 내려놔라, 뭐 옷에도 피 묻어 있고 흰색깔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피로 물든 완전 빨간 운동화가 됐었거든요. 그렇게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무전기 소리 들리는 걸로는 집회하면서 이동 중이다. 알고 보니 투신 소동을 벌이기 직전 이 건물에서 한 여성을 살해했던 남자. 현장에서 체포된 그의 정체는 31살 김 씨였습니다. 대체 그는 이곳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? 강제로 문을 개방해가지고 안에 확인해 보니까 이미 피해자는 숨진 상태였더라고요. 자신의 집 현관에서 다발성 자창으로 숨진 피해자는 25살 수정 씨. 갑작스러운 비보의 동생 지은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데요. 그런데 전화를 듣자마자 의식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. 그냥 감으로 알았어요. 언니가 타살이겠구나. 약간 올 게 왔나?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언니분은 누가 죽인 거예요? 그 남자친구 피의자 김 씨가 수정 씨의 전 남자친구랍니다. 두 사람의 악연이 시작된 건 지난해 11월. 언뜻 봐선 평범한 연인으로 보였지만 수정 씨 어머니는 둘의 관계가 어딘가 이상했다고 합니다. 3월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자주 다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. 3월 달에는 이제 3시간째 문 두드리고 발로 찰고 이제 벨 누른다고. 이별을 통보했지만 다시 만나자고 했다는 그는 밤새도록 집요하게 문을 두드렸다는데요.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이런 것도 다 이제 밖에 들릴까봐 화장실도 못 가고 엄마 죽는 줄 알았다고.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족들은 수정 씨의 죽음에 한 가지 의문이 든다고 합니다.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. 이사를 집으로 7월 말인가? 그러니까 진짜 한 달 정도 딱 됐었을 거거든요. 뭔지 모르고 문 열었는데 그때 들어온 것 같거든요. 알았으면 안 열었을 테니까. 대체 김 씨는 어떻게 그녀의 집을 알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? 우린 수정 씨의 휴대전화에서 의아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. 응? 뭐지? 오후 5시 47분 음식 배달 앱을 통해 카드 결제로 주문을 했던 수정 씨. 하지만 사건 직전 누군가 결제 방식을 바꿨던 건데요. 아무래도 수정 씨 집으로 음식을 배달했던 업체를 수소문해봐야겠습니다. 이거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전화가 왔었어요. 배달을 갔는데 손님이 계단에 있더래요. 수정 씨의 오피스텔 계단에 앉아 있었다는 남자. 그는 바로 김 씨였습니다. 메트로 배달으로 저 찾아주시면 됩니다 했대요. 손님 가던데요 하니까 지가 현금을 주겠다는가 봐요.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 했더니 여자친구 집인데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한다. 여자친구에게 깜짝 선물을 해준다는 김 씨의 말에 결제 방식을 바꿨다는 배달 기사. 그런데 그 호스 앞에 음식을 놔두고 나왔대요.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더래. 마치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계단을 뛰어 올라간 김 씨의 모습이 배달 기사는 잊혀지지 않는다는데요. 다음날 역사가 전화 왔어요. 뉴스를 봤는데 저 사람이다. 너가요. 그 배달권 변경된 계단하는 거 저 사람인 것 같다. 기사를 속이고 문이 열리길 기다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정 씨를 살해한 김 씨. 대체 그는 왜 이토록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을까? 그런데 사건 당일 오전 9시 무렵 김 씨가 만난 사람은 더 있었습니다. 수정 씨의 현재 남자친구였는데요. 그 사건 아침에 저 직장으로 찾아왔어요. 나 좀 포기해주면 안 되겠냐고.
그때는 온순하게 저한테 무릎까지 꿇고 왔습니다. 제가 이제 휴가에서 일해야 되니까 무릎 꿇고 불구하라 하길래 제가 그걸 못 했거든요. 남자친구 현수 씨를 찾아와 수정 씨와 헤어져 달라고 사정을 했다는 김 씨. 비슷한 얘기를 들려준 지인은 더 있습니다. 이제 형님도 좀 좋은 사람 다시 만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계속 한 번만 좀 다시 만나게 달라고 저 앞에서 계속 무릎을 꿇고 제발 수정 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부탁했다는 김 씨. 그의 기이한 집착에 대해선 주변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사친들이 몇 명 있을 거잖아요. 사람이면 다 남사친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뭐 되게 질투를 하고 의심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칼 들고 남사친을 찾아갔다고 그러거든요. 결국 수정 씨는 친구들에게 거짓 소문을 내고 지인들을 위협하는 김 씨에게 이별을 선언했다는데요. 하지만 이별은 쉽지 않았습니다. 수시로 찾아와 배를 누른 김 씨는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구구절절한 반성문을 적기도 했는데요. 제가 여름쯤에 봤어요. 저 만났을 때는 손을 이렇게 달달달달 떨더라고. 애가 몸무게가 39kg까지 빠졌어요. 사람 몸이 아닌 거잖아요, 진짜. 어떻게 말을 해야 얘한테 벗어날 수 있을지, 안전이별을 할 수 있을지 진짜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. 안전이별에 대해서.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수정 씨. 이유가 뭐였을까? 그만 얘기하니까 내가 타이러지. 말 그만해라. 내가 얘기했죠. 내 기대. 내 뛰지 마라. 그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건 지난 6월부터였다고 합니다. 차 안에서도 이제 좀 또 분조장 성격이 보이니까 오빠 제발 약 좀 챙겨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말을 듣고 눈이 돌았는지 아마 오늘 약 안 먹었는데 블랙박스를 딱 뜨고 또 계속 때리고 뭐 얼굴 발로 차고 밟고 그 휴대폰마저 부숴버리고. 이 일로 얼굴과 갈비뼈 등의 상해를 입은 수정 씨는 결국 그를 경찰에 고소한 뒤 긴급 주거지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. 나 지금 아직까지 심장이 떨리. 뭔가 감옥에서 나온 기분이. 그렇게 안 만난다. 잘했네. 마침내 그에게서 벗어난 수정 씨는 새로운 삶을 꿈꿨는데요. 하지만 또 연락이 왔습니다. 수정아, 너무 보고 싶다. 똑같은 잘못을 상처 줘서 미안해. 내가 왜 그랬을까? 핸드폰 2개 있는데 뭐 하나 차단을 당해서 SNS로 이제 하다가 그것도 차단당하고 다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휴대폰으로 또 X한테 또 연락을 하고 뭐 그것도 다 차단이 되니까 이제 그 채팅으로도 또 X한테 또 연락을 하고 그렇게 했었다고. 긴 시간 김 씨에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숨진 뒤에야 비로소 이별하게 된 수정 씨. 그런데 그녀의 휴대전화엔 의아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. 수정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김 씨가 우울증 등으로 먹는 약 때문에 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건데요. 문제는 그가 이번에도 같은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. 면회 가서 들은 얘기였는데 침약 전용약이 있는데 침약 전용약을 먹고 일하는 곳을 찾아가서 헤어졌대요.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가서 전용약을 한 번 더 먹었다고 하더라고요. 수정 씨의 남자친구를 만나 눈물로 이별을 호소한 뒤 흉기를 준비하고 수정 씨 집 현관문이 열리기를 여러 시간 동안 기다렸던 김 씨. 그 뒤 수정 씨를 살해하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그 기억이 약 때문에 흐릿하다는 겁니다. 많은 용량을 한꺼번에 먹게 되고 잠을 자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면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는 고용량이 들어갔을 때
전향적 기억 상실이라 그래서 약을 먹고 난 이후의 기억을 잃게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. 어디까지나 이 약은 전향적 기억 상실만 있지 판단력이 와해된다거나 현실 검증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전문가는 그가 투약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 말합니다. 정상적인 정신 상태나 신체 상태가 아니라 그 당시 약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다. 그만큼 자기의 책임을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감면하려는 그런 시도에서 나온 이야기로 봐야죠. 수정 씨가 세상을 떠난 지도 2달. 사실 이 사건엔 풀어야 할 숙제가 더 있습니다. 사건 당일에도 언니가 경찰에 신고한 내역이 있더라고요. 이 사건이랑 연관이 될 거라 그 가에다 연관이 되어 있을 텐데 말씀 못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. 폭행 혐의로 김 씨와의 법적 다툼을 이어가며 여러 차례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던 수정 씨. 하지만 그녀의 SOS는 응답받지 못했는데요. 사람들은 그냥 기사로만 봤을 때 헤어지자 했는데 다시 재결합을 안 해줘서 살인이 났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언니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가해자한테 고통을 받았거든요. 교제 폭력 이런 게 많잖아요. 요즘 사실 많은 게 이상한 거잖아요. 이상한 세상인 거잖아요. 그저 끝나버린 인연이기에 헤어짐을 원했을 뿐입니다. 그것이 정말 죽음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? 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교제살인. 어쩌면 진짜 비극은 그 끔찍한 죽음을 경고로 읽지 못하고 익숙함으로 받아들이는 것, 바로 거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.